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때로는 그게 아닐 때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로 준비해봤는데요. 최근에 나간 영상들 반응 보니까 많이 무거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가볍게 준비해봤습니다. 가볍게 준비한 내용인 만큼 시청자분들도 오늘 주제는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합성의 오류라는 건데요. 사실 이 개념은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기는 한데 논리학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경제학에서는 합성의 오류나 저축의 패러독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논리학에서는 결합의 오류나 구성의 오류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 이론입니다. 예. 가볍게 이야기한다고 해놓고 합성의 오류나 결합의 오류 뭐 이런 말 나오니까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아는 많은 것들이 이론화되어 있는 거고요. 굳이 김하백님이 저축의 패러독스니 뭐니 말하는 건 혹시나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개념입니다. 네. 용어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단지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관심이 적을 뿐이죠. 아무튼 합성의 오류라고 하면 합쳐진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말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개개인이나 개별 집단들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에게는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행동들을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개개인 각자에게는 최선이라고 판단된 유용한 행동들이 합쳐져 버리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합쳐지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네요. 네. 그럼 시너지하고는 좀 반대가 되는 상황하고 비슷하겠네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긍정적인 행동들이 모여서 결론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게 합성의 오류라는 건데요. 좀 아이러니한 개념이기는 한데 실생활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실 분들은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냥 쉽게 합성의 오류를 긍정 플러스 긍정은 부정으로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행동들이 모였는데 왜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건지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들어서는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아마 사례를 살펴보면 조금 더 편하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앞전 방송에서 소개한 통화의 메커니즘 개념을 저축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은 가볍게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변의 사례들만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예. 예를 들면 회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부서 이기주의 같은 사례가 합성의 오류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회사 내부를 살펴보면 다양한 부서들이 존재하고요. 영업팀부터 기획팀, 설계, 조달, 경영, 회계, 생산팀까지 다양한 부서들을 볼 수 있어요. 예.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는 각각의 팀들은 각자 팀들이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회사 내에 존재하는 팀별 업무 실적에 따라 팀장부터 시작해서 부서원들까지 업무 평가를 받다 보니까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서 이기주의라는 행태를 보이게 되고요. 이런 부서 이기주의는 그 팀만의 실적 달성을 위해서는 분명히 최선의 선택일 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각 팀별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판단한 행동들이 모인 걸 회사 입장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효과가 나버린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영업팀에서 그의 목표 영업량을 초과 달성해서 S등급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렇게 초과 달성된 계약이 조달팀이나 생산팀의 업무에 오버로드가 걸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영업팀 입장에서는 최고의 성과를 낸 건 맞는데 다른 부서 입장에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그러니까 몸무게 60kg짜리가 하루에 3끼만 먹어도 충분히 배부른 상황인데 5끼, 6끼 막 갖다 먹이는 겁니다. 이렇게 현장에 오버로드가 걸린 상태에서 납기가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페널티를 물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페널티까지는 아니더라도 업계에서 회사 신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 놓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맞아요. 그게 꼭 영업팀이 아니더라도 구매 조달팀은 싸게 자재를 가져오는 게 중요한 성과인데 성과를 내게 되면
품질이나 작업성 떨어지는 부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설계팀 같은 경우도 거기는 시간당 설계 건수가 굉장히 중요한 성과인데, 성과를 내게 되면 실제로 현장에서 작업하기 어려운 도면이 또 자꾸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리고 생산팀은 그 팀대로 힘에 부딪히는데 또 성과는 내야 되니까 야근 처리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도 커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그래요. 사실 각각의 부서들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상하게 회사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죠. 그러면 또 각각의 부서들은 원인 제공자가 안 되려고 서로 방어막 치다 보니까 부서 이기주의는 더 심해지고 회사가 바쁠수록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합성의 오류는 가정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예, 예를 들어 남편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보기 싫은 상사 비위 맞춰가며 직장 생활에 매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엄마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 교육에 집중하면서 살림살이까지 살피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시간에 더 쫓기는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역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4, 5살 때부터 적게는 2, 3개부터 많게는 5, 6개의 학원을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나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바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행동들이 합쳐지니까 가족 본연의 역할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각자 바쁜 일상 속에 가족 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예, 대화가 줄다 보니 가족 간의 유대감이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도 일종의 합성의 오류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예. 가족 이야기는 좀 생각해보게 되네요. 김하백님도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 요즘 낮에는 일하랴 밤에는 유튜브 하랴 집에 좀 소홀하죠. 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안 쫓겨나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을 보면서 합성의 오류를 자주 느끼는데요. 말로만 표현 안 했지 다른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얘기하자면 이런 건데요. 정치인들이 개별적으로 출연한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혼자 단독으로 나와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 그것도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솔직히 저 사람은 참 괜찮네 하는 생각이 간혹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간혹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그렇게 일치하는 발언을 들으면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괜찮게 보였던 이것들이 정당이라는 집단에만 들어가면 제정신이 아닌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예. 가끔씩은 예전에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 혼자 있을 때랑 집단 속에서 발언하는 모습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우도 합성의 오류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보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투자의 개념에서도 합성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기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익 났던 사람이 공부를 하고 깊이를 다져가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겁니다. 예. 게다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식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생길수록 손실의 규모는 더 커지는 건데요. 물론 기법 하나하나가 분명히 투자에 도움되고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유용한 정보들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안 좋은 투자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좀 뜨끔하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을 합성의 오류에 적용해서 한마디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캔들피그님을 포함해서 저 같은 경우도 영상 하나하나가 나갈 때마다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제작하는데요. 영상 하나하나에 나름 노력하고 의미를 담아서 전달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청자분들의 좋은 호응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 오늘 주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우리가 시청자분들께 전달했던 영상 하나하나가 전달될 때는 분명히 의미 있고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인데 혹시나 이 내용들이 더 쌓여서 모였을 때는 시청자분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예. 네. 오늘 주제를 다루기 전까지는 못했던 생각인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솔직히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 채널이 합성의 오류에 빠지지 않겠다는 그 약속은 아직 못하겠지만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상 제작할 때마다 최대한 알차게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슈에만 집중하는 그런 휘발성 정보보다는 평생 가는 정보 위주로 다루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 하나하나는 분명히 중요하고 좋은 내용은 맞는데 이 많은 내용들이 오히려 시청자분들께는 혼란을 주게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신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계산할지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 덕분에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게 됐네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별적으로는 좋은 거라도 합쳐졌을 때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합성의 오류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게 잘 돌아갈 거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주변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건 아닌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통닭 한 마리 튀겨 가야 될 것 같네요. 별로 효과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 혼자 먹죠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한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